자, 봅시다. 나와봐. 자, 진행하자, 얘들아.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문자를 좀 보내놨는데, 제가 뭐를 좀 할 거냐면,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요즘 많잖아요. 윈터스쿨이니 뭐니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윈터스쿨을 가지 않고 나를 선택해준 친구들의 성적을 반드시 올리겠다. 나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의 엿을 매기겠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다짐으로 성적이 조금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내가 할 테니까 같이 하자 하면 웬만하면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무료로 수업해 줄게 그러면은 그 수업을 무료 취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분이 살짝 상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바로 그냥 거기서 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선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테니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같이 열심히 좀 하시자. 그래서 끝난 시점에 우리 성적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될 거고 여기 한번 펴볼까요? 폈나요? 우리 문장 정리하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얘들아 복습 많이들 해야 돼. 복습 많이들 아시겠어요? 복습 많이 해야 된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무슨 말인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이해되셨어요? 됐죠? 세 개의 문장 있죠, 그죠? 세 개의 문장을 정리했을 때 어떤 관계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남아 있어야 된다. 됐네, 얘들아?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셔도 좋으니까 직접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조금만 더 봐봐. 마지막 거? 마지막에 인과관계를 어떻겠어? 그건 잘한 것 같아. 근데 1번을 조금만 더 고민하면 될까?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봐봐. 그 문장 있죠, 그죠? 문장을 정리하는 거는,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많아서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죠, 그죠? 그럼 정보를 쳐내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정보를 쳐내는 작업이라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남은 정보들은 뭐와 뭐 사이에서의 관계,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있니? 얘들아? 됐죠? 다시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버릴 수도 있어야 돼. 되니? 두 번째 뭐야, 얘들아? 남아있는 소재들이 나왔을 때, 남아있는 정보들이 나왔을 때 그 정보들을 소재와 관계로 정리 한번 해봐야 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그 중에서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다, 아니면 한정되어 있다?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랑 같이 이 수업들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관계를 표현해주는 말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야 돼. 그래서 그 표현이 눈에 팅팅팅팅 들어오면서 걔 중심으로 관계 파악들을 쭉쭉쭉 해나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되냐? 그럼 다시.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 뭐? 중요하다. 되니? 중요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괄호 열고 뭔가가 있어. 뭐냐면 뭐뭐 하려면 이라는 말이 무조건 함축되어 있다. 다시 성실해야 돼 라고 했어. 됐니? 성실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끄덕끄덕 하겠지만 니들 머릿속으로는 그래 성실해야 뭔가 성공하겠지 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내 말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성실해야 돼, 뭐 성실해야 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거 해야 뭐뭐 한다가 반드시 전제로 깔린다. 내 말 동의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다시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전제로 된다, 얘들아? 뭐뭐 하려면 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 내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럼 둘 사이에서의 관계가 뭐뭐 해야 뭐 한다, 얘들아? 뭐뭐 하게 된다죠.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잡으실 거다. 선생님,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얘가 안 나왔는데요? 상상 한번 해봐. 분명히 있을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됐죠?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답해줘.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랬어. 되니? 그럼 뭐라고 받아들일 거야? 변화에 적응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럼 다시 가자, 얘들아.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이 표현이어야 되는 거 맞네, 얘들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스킬이다라고 얘기했어.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중요하다 맞죠, 그죠? 맞죠? 그럼 다시. 연구에서 4명의 임원 중에서 3명은, 4분의 3은 이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스킬로 생각했습니다라는 얘기야. 됐죠? 뭘 위하여? 일터인데 어디에서의? 미래에서의 일터에서 이랬어. 됐니? 그럼 생각. 뭐 해야 뭐 한다, 얘들아? 뭘 가지고 있어야? 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미래 일터에서 뭐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 뭐. 동의할 수 있죠? 됐니, 얘들아? 앞으로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나오면 무조건 뭘로 잡아야 된다, 얘들아?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로 잡으셔야 된다. 기억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나만 더 가보자, 얘들아.
as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어. 됐니 얘들아? as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as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뭘로 파악해 볼 거냐면 얘를 원인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되니? 해봤는데 선생님 어색한데요? 그러면 이거 결과로 잡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그죠? 야, 그 다음에 이 against라는 표현 한번 볼까, 얘들아? 봐봐. 너희들 이거 해석하면서 이거 거의 대부분 친구들 검색 한번 해보지 않았어? 범프업? 아닌가? 안 했는데. 근데 안 해봤더라도 이거 조금 껄끄럽진 않았나? 안 껄끄럽으면 잘한 건데. 살짝 좀 느낌이 좀 어색해요. 괜찮네, 얘들아? 우리한테 좀 확 와닿는 느낌은 별로 아닌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어때, 얘들아? 요거는 알지 않아?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어떤 느낌이죠? against는? 요 느낌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표현에서 범프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대조의 느낌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 전치사는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 그림일 때에만 씁니다. 느낌 오죠? 그죠? 좋아요? 그럼 다시 자, 뭐 했기 때문에야, 얘들아? 뭐 했기 때문에? 자동화. 루틴한 태스크의 자동화가 뭐랑 반대되는 상황이냐면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데 불가능한 거야. 됐니?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야, 얘들아? 감정적인 스킬을 요구로 하는 어떤 활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대. 됐니? 느껴볼래, 얘들아? 봐봐. 너희들 그러면 지금 요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누구랑 누가 눈에 들어와?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누구랑 누구야? 루틴한 태스크.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스킬을 요구하는 활동.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얘들아? 요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루틴한 게 뭐야, 얘들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얘랑 얘가 눈에 들어오시죠? 됐니,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자동화라는 표현 보이세요? 보이네, 얘들아? 자동화랑 똑같은 거 뭐야, 얘들아?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맞아, 얘들아? 괜찮죠, 그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했다고? 대조를 생각했어. 괜찮니, 얘들아? 야, 그러면 내가 대조를 생각한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었어? 대답해 줄래, 얘들아? 그냥 대조구나 하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의식적으로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대답해줘. 기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표면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진짜 해봐야 돼. 내 말 동의할 수 있죠, 그죠? 됐네,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루틴한 태스크들은 다 뭐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자동화 할 수 있는데 감정적인 것들은 뭐 할 수 없다, 얘들아? 자동화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괜찮지, 그지? 이런 얘기 하면 야, 루틴한 것들은 자동화시키고 감정적인 것들은 자동화시키지 못해. 됐니?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얘기야? 이 아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미래의 일터. 그러면 이제 바꿔서 읽어보자, 얘들아. 여기서 미래의 일터를 뭐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많은데?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시키는 곳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이러한 데에서 뭐가 필수구나, 얘들아? 이 아이가 필수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바꿔서 생각해봐. 뭐와 관련한 친구일 것 같아? 감정과 관련한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니.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느낌 오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됐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야 되는 거 두 가지야. 첫 번째 뭐?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관계로 잡자? 인과관계로 잡자. 그 다음에 against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할 건데? 대조를 한번 시도해 볼 건데, 대조에서의 핵심은 진짜 뭘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기준점을 찾아보려고 진짜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번에서 보시면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end 보이네, 얘들아? end 보면 뭐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뒤보고 앞 보자. 진짜 해봤는지가 중요해, 얘들아. 됐죠? 그래서 because가 나왔고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 거야,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랑 뭐가 병렬됐구나. 주어 동사가 병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해서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얘들아?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 사이에서의 공통의 상위 개념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셨어야 됐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뭘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다 얘들아. and나 but이나 or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셔야 해. 그래야 복습할 때 그러면 남종륜 하라는 대로 잘 활용 한번 해볼까? 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이건 매료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료되었대. 뭐에 의하여? 새로운 생각. 어디에 있는? 책에 있는 새로운 생각에 의하여 매료되었대. 됐죠? 그리고 because 우리는 매우 열려있대. 뭐에? 영향력에 열려있대. 그냥 읽지 말아볼까 얘들아? 자 우리 아까 1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느꼈겠지만 야 정보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얘들아? 같은 말을? 같은 속성을 다 같은 말로 바꾸는 게 정보를 줄이는 방법일 거야. 됐니? 누군가는 미남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남종륜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뭐 강사계의 박보검 뭐 영어 강사계의 차은우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남종륜이라고 표현한다면 정보의 양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들을 다 뭘로 처리해 버리시면 같은 말로 처리해 버리시면 정보의 양이 확 줄어든다. 괜찮나? 그럼 여기 봐야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매우 뭐에 열려있대? 영향력에 열려있대. 같은 말 보이나? 노블 아이디어에 쓰자. 다시 할게. 우리가 뭐에 매료됐대?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매료됐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책의 영향을 받은 거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얘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거기에 열려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우리는 매우 그걸 잘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겠지, 뭐. 내 말 이해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마주침은 이랬어. 대답해줘. 이러한 초기의 마주침 뭐야, 얘들아? 지시사 대명사 나오면 반드시 뭐 하자 그랬어? 정확하게? 밝혀가면서 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죠? 뭐와의 마주침? 흥미로운 아이디어. 누구에서부터 나온? 대답해줘. 책에서부터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주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괜찮지, 그지? 그거는 깊이 깔린데, 우리의 마인드에. 참고로 이거 좀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봐. 마인드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마인드는 뜻이 두 가지죠. 뭐랑 뭐가 있어요? 너희들 알고 있는 게,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야? 마음. 근데 또 무슨 뜻도 있어? 동사로는 당연히 뭐 꺼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생각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마인드가 생각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일단 이 친구로 먼저 시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깊이 깔리게 된대요. and 나왔어요? 또 뭐 하셔야 돼? 뒤보고 앞 봐야 돼.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된 거죠. 되니? 우리의 생각에 깊이 깔려서 뭐의 일부가 돼? 우리의 생각의 일부가 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겠지 뭐. 됐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면 얘들아? 새로운 책을 봤어. 됐죠? 새로운 책 때문에 책에서 뭐가 나올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요거를 뭐 해서 얘들아? 수용한대요. 됐니? 수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생각에 일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 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컴마 다음에 분사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덜 적었니? 컴마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꼴 보이세요? 컴마 다음에 affecting 보이시죠? 그죠? 보이세요? 보여? 네. 컴마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되는 건 그냥 쭉쭉 내려가면서 읽는 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했는데 어색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세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로 잡으시는 게 일단 기본. 됐냐? 어색하면 뒤에 원인, 앞에 결과로 잡으시는 게 두 번째. 됐죠? 근데 어펙트는 무슨 뜻이니까? 영향을
미치다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되겠다. 앞에서 뒤로 쭉쭉 내려가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흡수한 몇십 년 뒤에 우리가 그들을 흡수했다. 뭐야 얘들아? 새로운 아이디어 오픈됐다. 마주했다. 우리의 일부가 됐다. 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맞죠? 몇 년 뒤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괜찮나요? 됐죠? 오래 뒤 영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됐죠?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배워야 되는 거 핵심이 뭐였어? 지금 여기서 핵심이 정보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다 얘들아? 같은 속성을 다 뭘로? 같은 말로 바꿔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괜찮니? 예건아 너 지금 마인드가 많이 빠져버렸는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너 내신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나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돼? 됐죠? 네, 좋습니다. 야, 3번 봐봐. 야, 3번에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 뭐야? 임포턴스가 당연히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금붕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요거 했잖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죠? 그럼 중요한 거야. 뭘?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이야. 됐죠? 인 뭐라고 읽을 거야? 뭐뭐? 하는 데 있어서지. 맞아? 그럼 뭐 해야 뭐 한다? 통제된 실험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기저에 깔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괜찮나요? 승우 이해됐어? 뭐 해야 뭐 한다고? 죽어. 통제된 실험을 해야 기저에 깔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야, 근데 이 표현 뭐야? cannot be overstated. overstate가 무슨 뜻이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네라? 그러면 cannot be overstated는 과도하게 평가할 수 없다야? 아니면 더 이상 과도하게 평가할 수 없다야? 저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더 이상 과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 즉 그만큼 매우 중요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이미 너무 중요해서 더 이상 과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무슨 뜻이다 얘들아?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매우 중요하다예요. 되니? 좋았어. 무슨 관계 보셔야 된다? 다음. 역접 대조 관계가 보이셔야 돼. 됐죠? 시작. 볼까요? 자, 봅시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정보가 많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뭐? 쓰잘데기 없는 말 다 날리자. 맞습니까? 아까 쓰잘데기 없는 말 날리자 중에서 내가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였던 거야, 얘들아? 같은 속성이 있으면 같은 말로 다 바꾸자였어요? 됐네, 얘들아? 야, 그 다음에 남은 정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 한번 해보자. 소재와
관계로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머릿속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해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맞니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무엇무엇을 한참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니 얘들아? 한참 넘어선다라고 얘기했어. 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낫다야? 얘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니 얘들아? 그럼 잠깐만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뭐가 등장하면? 비교 표현이 등장했어. 됐니? 비교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요? 그러면 얘가 일종의 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야? 비교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훨씬 더 낫다니까.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대조를 보이셔야 되고 얘들아. AI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모셔널 메시지 사이에서의 대조가 느껴지셔야 되고. 됐니 얘들아? 그러면 AI 프로그램의 능력은 모방하는 거고. 됐니 얘들아? 얘는 모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뭐 잡아서? 기준점 잡아서 읽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됐죠? 다음 한번 가볼게 얘들아. while 보여요? while이 뜻이 뭐죠? 반면에 여기서 while은 뭐라고 해석됐어? 동안에라고 해석이 됐어요. 됐죠? 동안에 말고 뭐라고 해석될 때? 반면에라고 해석될 때. 반면에라고 해석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뭘 때리라는 얘기야? 역접 혹은 대조를 반드시 때리시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여기 보시면 ignoring 혹은 downplay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뭐야 얘들아? 뭐뭐해? 집중한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 거 맞으세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무슨 말이죠? 반대 표현이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반대 표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것들끼리 반드시 뭐 해야겠다 얘들아? 대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됐나요? 해서 정책이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고쳤는지에만 집중하고 뭐는 집중하지 않는다 얘들아? 그것이 가지는. 그냥 읽지 말자 그랬어. 그것이 뭐야? 정책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잖아요. 잘 적어놓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지시사 대명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구나. 그 습관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정책이 가지는 다른 효과들은 다 무시한다. 됐니 얘들아? 조금 더 정리하면 뭐만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얘들아. 정책이 해결한 것만 신경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말 이해되셨나요? 됐죠? 좋습니다. 저런 표현들이 나오면 앞으로 뭐 해보자 얘들아?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괜찮니 얘들아? 됐어. 자 다음 넘어가서 두 개만 정리하고 쉴게요. 시작.
볼까요? 얘들 좀 빨라져야 돼. 알겠지? 복습들 잘하고 있니? 복습 많이 해야 돼. 첫 번째 문장, 이삐대 강조구문 맞네, 얘들아? 이삐대 강조구문이어야 돼요. 강조구문. 이삐대 강조구문을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중요해, 안 중요해? 문법적으로 중요해. 문법적으로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없어? 이십니까? 다른 대명사입니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됐네, 얘들아? 글적으로 독해할 때 이삐대 강조구문을 발견하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왜? 중요하니까 강조했겠지 뭐. 이해됐냐, 얘들아? 그러니까 독해적인 측면에서도 어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삐대 강조구문을 발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삐대 강조구문이 어떤 꼴을 취하는지부터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독해할 때 발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되니? 이삐대 걱정해줘. 자, 이삐대 강조구문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 요소. 뭐랑 뭐? 이삐대 강조구문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 뭐랑 뭐? 오, 잘 찍었어. 형용사. 오, 부사예요. 명사랑 뭘 강조할 수 있다? 부사를 강조할 수 있다. 되니, 얘들아? 야, 그럼 봐봐. 이삐대 강조구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조하고 싶은 애를 여기다가 때려박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때려박는 거야. 다시. 강조하고 싶은 애를 여기다 때려박고, 나머지를 여기다 때려박는 거야. 되니? 그럼 얘거나, 명사를 강조했어. 그럼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까? 불완전한 문장 나올까? 오이씨, 대단한데? 그럼 부사를 강조했어. 뒤에는. 오이씨. 대단한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삐대 강조구문의 생김새는 이러하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어야 해. 얘들아, 내가 글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밝히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지칭하는 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 새끼 이거 지칭하는 바가 없는데? 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됐니? 그 뒤에 뭘 보신다, 얘들아? 그 뒤에 뭘 확인하신다? 꼴을 확인하신다. 그 뒤에 꼴을 확인해서, 이러한 꼴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면 뭐라고 판단한다? 이삐대 강조구문이다, 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물론 여기는 문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지칭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됐니, 얘들아? 여기 안에 보시면 무슨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부사 덩어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부사 덩어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의 95% 이상은 강조구문입니다. 됐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부사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안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삐, 댓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삐, 댓 사이에 부사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95% 이상은 뭐라고 얘들아? 강조구문이야.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18세기가 돼야 언제라고? 18세기. 자, 18세기가 돼서야 뭐 한다는 얘기야? 많은 시도들이 뾰로롱 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삐대 강조구문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잘 봐야 되나? 얘네들 그냥 강조하는 거죠. 맞죠? 그럼 강조는 꼭 해야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날리고 해석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된다? 18세기에 어떤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여기 봐.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원래 주어를 수식하는 덩어리는 어디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일형식일 때에는 수식어가 어디로 빠진다?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any attempt가 주어가 되는 거고, was made가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attempt를 수식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되니? 그래서 어떠한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야? 안 중요한 표현이야? 안 중요하지. 이 안에 것만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얘들아? 뭐가 일어났다 얘들아? 스펠링과 펑츄에이션. 그럼 프로넌시에이션이고요. 펑츄에이션. 구두법이야. 구두법. 구두법이 뭐야? 운동화법 아니고 슬리퍼법 아니고 구두법이야. 구두법이 뭐. 좀 분위기 왜 이래? 구두법이 뭐야? 마침표 찍고 쉼표 찍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됐네 얘들아? 좋아. 자, 스펠링과 구두법. 영어의 스펠링과 구두법이 뭐 됐대 얘들아? 공식화 되었대. 괜찮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18세기가 바로 어떤 때가 얘들아? 영어의 공식화가 일어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니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잠깐만 잡아보자 얘들아. unintelligi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됐니 얘들아? intelligible 하면 무슨 뜻이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 고등학교 3학년 빈칸 기출문제에서 룰은 intelligible 하다라고 나왔었어. 보기에서. 됐니 얘들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intelligible을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딱 마주쳤어. 무슨 뜻 같아? 대충? intelligent, 그러니까 똑똑하니 생각나시죠? 근데 그게 무슨 문장이었냐면 룰 알아? 규칙. 룰이 intelligible 하다라고 얘기했어. 됐니? 그럼 시험장에서 너희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룰이 똑똑해? 이거 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 맞았다고 할 것 같아? 틀렸다고 할 것 같아? 틀렸다고 할 것 같다고. 됐니 얘들아? 근데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똑똑한 게 맞아 아니야? 똑똑한 게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이해돼 얘들아? 알아야 돼. 그러면 unintelligible 하면 무슨 뜻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자, 우리가 21세기에 말하는 언어는 사실상 세익스피어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인데, 지금 무슨 구문이야 얘들아? so, 동사, 주어야. 되니? 여기서 일단 뜻은 어떻게 돼 얘들아? 주어, 도, 그 다음에 동사, 하다야. 괜찮니 얘들아?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대동사야. 되니? 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시사나 대명사 나오면 반드시 뭐 하자? 정확하게 밝혀 있자. 그럼 대동사는요? 당연히 정확하게 밝혀 읽으셔야죠. 정확히 뭐 하자? 밝히자. 됐니? 그러면 그의 방식, 그의 무슨 방식? 그의 말하기 방식도 우리에게 그러하다야. 맞아? 그럼 그의 말하기 방식이 누구의 말하기 방식 얘기하는 거고? 세익스피어의 말하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세익스피어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아니면 진짜 세익스피어 얘기하는 거야? 상징일 뿐이겠죠. 세익스피어를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과거 사람들,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21세기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그러면 과거 말이랑 그 다음에 현대 말은 서로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해결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교훈이 뭐죠? 대동사 나오면 이 꼴뿐만 아니라 대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하자? 정확하게 밝혀 읽자. 나 봐봐 얘들아. otherwise가 무슨 뜻이야? otherwise. 몰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맞죠? otherwise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도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읽으면은 와 닿을까 안 와 닿을까? 와닿지 않아. 됐니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정확하게 밝히셔야 돼. 뭐뭐 하지 않으면 앞에 뭔가 나왔을 거니까. 이해됐니 얘들아?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정확하게 밝히셔야 된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지시사 대명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앞에 나온 무엇인가를 받아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반드시 뭐 하시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된다? 정확하게 밝히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된다가 교훈입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8문제 객관식만 푸는데 제가 13분을 드렸어요. 그죠? 13분 드리고 문제 풀어보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잘 풀었고, 누군가는 시간이 부족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으라는 대로 읽었는지를 자꾸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맞죠?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야, 얘들아? 야, 국어과 과목들의 문제점이 뭐다? 읽으라는 대로 읽지 않아도 읽힌다가 문제다. 알겠니? 읽으라는 대로 읽지 않아도 읽히니까 자기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잘못 읽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없다. 되니? 보자. 뭐가 나온다? 대답해줘, 빨리. 어떤 게 나왔을 때? 추상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된다? 무슨 생각? 뒤에 뭐가 나오겠지? 구체 진술이 나오겠지. 얘들아, 이 생각이 너희들을 엄청 편하게 해줄 거야. 진짜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나왔을 때 너희들 수능 시험장이라고 상상 한번 해봐, 얘들아. 수능 시험장이야. 되니? 한 21번쯤을 풀고 있어. 되니? 국어도 살짝 망한 것 같아. 수학도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야. 됐죠? 점심시간이 딱 지났어. 현타 한 번이 딱 왔어. 되니? 듣기 하다가 영어라도 잘 봐야지. 나 지금 여기서 최저 못 맞추면 나 지금 수시 갈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존나 잘 봐야지. 막 하면서 듣기 막 독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풀고 있어. 풀다가 번호 하나가 좀 듣기 번호 하나가 좀 애매해. 이 상황이야. 이해됐어? 읽는데 안 읽혀. 뭐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읽는데 정리가 안 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상상 한번 해봐, 상상. 클났지. 그지? 바로 강남대성 가야 되나 시대인재 가야 되나 지금 고민되는 상황 아니야, 지금? 맞잖아요. 그죠? 야, 근데 그 순간에 너희들이 만약에 뭘 할 수 있다면? 생각해줘. 뭘 할 수 있다면? 이거 군체 진술이구나. 뒤에서 설명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구체 진술 나올 거야. 뭐라도 하자. 이해는 못하지만 뭐라도 하자. 정리라도 하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얘들아. 되니, 얘들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반드시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추상진술과 무슨 관계일까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되니? 일반 진술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순간에? 예시가 나오는 순간에 입을 좀 벌려줄까, 얘들아? 예시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 나 일반 진술하고 같은 속성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만약에 일반 진술이 머릿속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고 내려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이때. 됐어? 나열이 됐어. 이때 나열인 거 알아, 몰라? 몰라. 이때 우리 나열인 거 알아, 몰라? 알아.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A1번 찾아야 돼. A1번 찾고 나서 무슨 생각해야 돼? 그러면 A1과 A2의 공통의 상위 개념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
이때는 무슨 생각해야 돼, 그러면? 스킵할 수 있어야 돼. 되니? 스킵을 못한다면 뭐라도 생각하면서 얘들아? 일반 진술이라도 생각하면서 일반 진술과 같은 속성을 찾겠다 생각해야 돼. 괜찮니 얘들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읽는 것과 찾는 것은 완전 달라. 되니? 읽는 것과 찾는 것은 완전 달라. 되니? 차이점을 발견했어. 무슨 생각해야 돼? 역접의 연결사를 봤어. 무슨 생각해야 돼? 뭐가 다른지 고민해야 돼. 되니 얘들아? 다르다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뭐도 있고 뭐도 있어. 반대도 있고 추가 나열도 있어. 반대가 나오면 무슨 생각? 기준점 떠올려 봐야 돼. 추가 나열 나오면 이건 나열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네 얘들아? 인과관계가 있어. 인과는 원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과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모두 중요해. 둘 다 잡아가야 돼. 되니 얘들아? 문제점 해결책이 있을 때 뭐를 원인으로 잡자? 해결책을 원인으로 잡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꼴로 가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통일하자. 보기야. 보기는 반드시 뭘로 바꿔서 생각한다? 본문의 말로 반드시 바꿔서 생각한다. 되니? 그랬을 때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기준 세 가지 이야기했다. 첫 번째 뭐? 무관한 내용이 들어갔어. 되니? 무관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본문에 있는 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니들이 가끔씩 과잉 해석을 해. 예컨대 글이 이런 글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봐. 집중해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하여 물질적 부족함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글의 내용이 이거야. 되니? 보기야. 물질적으로 번영하여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랬어. 돼? 이게 정답이 아니야. 이건 정답이 아니야. 대답해줘. 너희들 생각을 대답해봐. 이건 여기에 대한 주제로서 얘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아니야 이건.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이런 걸 선택한다고요. 과잉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당연히 쓸데기 없는 말 들어가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과잉 해석해서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야. 내 말 이해되지 그지? 그 다음에 필수 내용이 빠졌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애초에 보기에 들어가기 전에 니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필수 내용이 무엇인지, 즉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보기에 들어가야 돼. 되니? 근데 항상 진짜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키워드가 없는 채로 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기에 현혹돼. 그래서 본문에 나온 말이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거와 관련한 걸 찾아가지고 대충 고른다고. 왜? 머릿속에 뭐가 없는 채로 들어가니까. 키워드가 없는 채로 들어가니까. 되셨어요? 논리구조 반대다. 논리구조 반대는 뭐야? 예를 들어서 A가 좋습니다 했는데 A가 싫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서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던가 뭐 이딴 것들이야. 범주의 오류가 뭐야 얘들아? 지나치게 일반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지역화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예를 들어서 예시는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시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범주의 오류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늘 내가 수업을 할 때 얘들아 진짜 얘네들을 활용해서 읽어야 되는 거 사고해야 되는 거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니들이 읽을 당시에 했던 사고와 다른 지점들을 스스로 발견하셔서 빠르게 필기하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 말 이해됐죠? 그죠? 나는 얘들아 오늘 되도록이면 필기를 좀 안 할 거거든 얘들아? 되도록이면 필기를 안 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필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글을 정리한 것들을 계속 받아 적느라 진짜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니들이 내 수업에서 집중해야 되는 지점이 뭐라고 얘들아? 니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지점을 찾아서 적는 거야. 되니?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니들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읽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야. 왜?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내 말 이해되셨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만약에 자신 없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받아 적겠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너희들이 읽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별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들, 이 지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받아 적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수업을 들을 건데 얘들아, 답지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해보자. 1번이야. 같이 한번 가볼게. 얘들아, 대입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글을 읽어나갈 때 항상 첫 두 문장은 뭐 하는 습관들을 들여보자 그랬어? 첫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라고 얘기했어. 한 문장으로 합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두 문장을 항상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 그랬어.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문장들이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자라고 얘기했어. 맞네 얘들아? 내가 쉬운 문장이면 쉬운 문장일수록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뭐 해보자 그랬냐면 바꿔 말하기 아니면 예시 떠올려보기 아니면 반대 표현 떠올려보기를 통해서 내가 그 문장이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느냐? 나는 뭘 하지 않는구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구나. 자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방학이 끝난 시점에 얘들아, 너희들이 나처럼 읽는, 이렇게 빠르게 나처럼 읽는 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처럼 읽으려고 시도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야의 상황이어야 돼. 이번 방학이 끝난 시점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가볼게 얘들아. 등장이야. 뭐의 등장이야? AI의 등장이야. 일터에서 AI가 등장해서 무슨 뜻이야? 밑에 나왔어. 뭐뭐이? 징조가 되다라고 얘기했어. 됐니 얘들아? AI가 등장한 게 뭐의 징조가 됐대? 이 아이의 징조가 됐답니다. 됐니 얘들아? 무슨 관계? 정리해봐. 인과관계. 뭐 해서? AI가 일터에서 등장해서 뭐가 생겨났다? 이 아이가 생겨났다. 이해된 상황이야?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야? AI와 이 아이 사이에서 AI가 등장해서 AI는 알겠어. 이 아이는 정확하게 뭐야? 잘 모르겠어.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생겨났다라는 그 인과관계는 납득이 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로 잡아놓은 상태로? 추상으로 잡아놓은 상태로 앞으로 나는 뭐에다가 집중하면서 읽을 거야? 이 아이가 뭐야? 하나 더. AI 때문에 왜 이 아이가 등장한 건데? 여기에다가 집중하면서 글을 읽겠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다음 문장 간다 얘들아. 간다. AI가 모멘텀을 가지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서 이랬어. 되니? 무슨 생각? AI가 일터에 등장해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정보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다 얘들아? 같은 속성을 같은 말로 바꾸자. 괜찮니 얘들아? 그럼 AI가 등장해서 there will be a premium. 프리미엄이 생겨났답니다. 놓여졌대. 어디에다가? 사람들에다가. 어떤 사람들에다가? 이 아이의 능력, 높은 이 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되니?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뭐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데.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감정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I 등장했어.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무엇인가 능력 갖춘 사람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구나. 여기까지가 정리한 내용이야. 직장 내 AI 등장해서 이 아이를 가진 가치가 높아졌다. 여기까지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 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도 대충 감정과 관련한 무엇인가인 것 같고, 됐니? 그 사람들이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정도가 정리된 상황인 것 같아. 내 말 맞아 얘들아? 다음 문장 읽어볼게. 감정적인 메시지인데 어떤 거 얘들아? 뾰로롱. 요거 우리 아까 했던 문장이었던 거 맞네 얘들아? far beyond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고? 비교, 대조, 역접 관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맞네 얘들아? AI가 뭐 하지 못하는 게?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다 얘들아? 감정적인 메시지다. 무슨 생각할 거야? 감정적인 메시지 뭐라고 바꿔서 읽을래? 이 아이. 됐니 얘들아? 이 아이가
AI로는 흉내내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됐죠? 다음 문장. 우리가 점점 더 무슨 시대로 갔대 얘들아?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서 했어. 뭐라고 읽을 거야? AI가 일터에서 등장함에 따라서 같은 말인가? 맞아 아니야? 맞아. 더 뭐뭐한 거 같대. 뭘? 느끼고 관리하는 거. 뭘? 감정을. 됐니? 그럼 뭐 생각나셔야 돼? 이 아이 생각나셔야 되고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아. 됐니? 그럼 더 읽을래? 아니면 빠르게 넘어갈래?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으면 참 좋겠어. 됐니 얘들아? 왜?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했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면 뭐 하면 된다고? 빠르게? 마침표 찾아 넘어가면 돼. 됐니 얘들아? 그래서 넘어갔어. 의학 됐어. 연구조사에서 무슨 생각 들어? 예시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잠깐만. 예시 나왔어. 위에 일반 진술. 뭐랑 뭐 생각할 거야? 두 가지. AI 등장했어. 뭐가 우대받아? 이 아이가 우대받아. 됐니 얘들아? 그거 찾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시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일 거니까 빠르게 스킵하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 내 말 맞아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다? 애초에 이게 뭐구나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 내 말 맞아 얘들아? 예시이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뭐? 같은 속성 진짜 찾아볼까? 아니면 뭐? 이미 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으니까 빠르게 마무리 지으시거나. 됐니? 보기 내려갈 거야. 머릿속에 뭐가 이미 있어야 돼? 키워드가 있어야 돼. 키워드 두 가지 얘기해봐. 뭐 함에 따라서?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뭐? 이 아이가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됐니? 가자. 다 읽을 거야? 잘라갈 거야? 잘라갈 거야. 감정지능의 결여. 더 읽을래 말래? 안 읽어도 돼. 논리구조 반대. 됐나요? 됐죠? 다음 넘어간다. 미래의 직장에서는 뭐라고 바꿔서 읽을래? AI가 일터에 등장하면 얘거나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너 집중해. 알겠지? 감정지능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나쁘지 않아요. 미래 사회에서는 뭐라고 바꿔서 읽을 거야? AI가 등장하면 감정지능을 갖춘 기계가 멍멍이 소리 안녕히 가세요.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서 미래에서는 AI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직장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반대되는 얘기. 괜찮나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바라본다면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뭘 갖춘 사람? 이 아이를 갖춘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좋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볼 게 아니라 감성지능의 발달을 저해야 한다. 안녕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됐죠? 이것 때문에 얘가 저해되는 건 전혀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해서 정답 몇 번 된다? 2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얘네 느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뭘 느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말로만 정리한 걸 느끼셔야 돼. 괜찮나요? 맞죠? 하나 더 해보자. 가보자, 얘들아. 볼게. 2번이야. 첫 두 문장 뭐 하자?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 한 문장으로 합치는 목적이 뭐라고 얘들아? 나 그 문장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괜찮니 얘들아? 해볼게.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라는 게 생겨난답니다. 지속적으로 뭐뭐에 반응하여니까 무슨 관계? 인과관계. 됐죠? 새로운 상황들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다. 옥스포드 사전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 예시구나.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도 너희들은 이제부터 두 가지만 찾을 거야. 뭐랑 뭐? 새 환경, 새 단어. 새 환경, 새 단어. 보자 얘들아. 얘네들이 출판한답니다. 새로운 단어에 대한 보충을 출판한답니다. 됐죠? 사전 그 언어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여기다가 형광펜 쳐놨다 얘들아. 형광펜 친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의 얘기와 같습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른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해야 돼? 다른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하자 그랬어? 관계 파악하자야. 관계를 다 벌려놓고 생각하자야 아니면 얘야 생각하자 그랬어? 얘야 생각해보자 그랬어. 다른 문장 나왔어. 무슨 생각? 대답해줘. 무슨 관계야? 이 관계야? 이 관계야? 역적 관계야? 아니면 인과관계야? 생각해본다고. 됐니? 여기까지 무슨 내용 대답해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간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 바꿔서 뭐라고 읽을 거야? 새 단어가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 됐니?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봐, 얘들아? 올바른 영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공통점 뭐야? 이 현상이야. 차이점 뭐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하지만 나왔어.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이때 무슨 생각하자 그랬어? 차이점 생각해보자. 맞네, 얘들아? 차이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 반대랑 수가 나열. 됐니, 얘들아? 난 지금부터 차이점 찾을 거야. 하지만 몇 세기가 돼서야? 18세기가 돼서야 뭐가 일어났다, 얘들아? 스펠링의 공식화가 일어났다. 차이점 뭐야? 시대가 바뀌었어. 앞문장 무슨 내용이었어? 야, 말 바뀌는 거 이거 정식 영어에서부터 벗어난 거야.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했대. 하지만 18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뭐 했대? 공식화가 일어났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저는 계속 바뀌었다. 전에도 계속 바뀌었다야. 18세기 밖에 안 됐다야. 그 전에도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었고, 단어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니네들이 주장하는 공식적인 영어라는 거라고 해봤자 몇 세기밖에 안 됐어? 2세기밖에 안 됐어. 그렇게 오래된 거야? 오래되지 않은 거야? 오래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계속 뭐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바뀌고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야. 얘가 그렇게 읽혀야만 해, 얘들아. 내 말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그렇게 읽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벗에다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은 거잖아요. 내 말 맞나요? 맞죠? 내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수업을 들을 때 너희들은 태도가 뭐여야 된다고 하더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말들은 당연히 쉽게 느껴져. 왜? 내가 잘하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나는 수업 준비를 해서 오잖아. 그지? 당연히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들리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진다니까. 이해돼? 이 수업을 들을 때 자꾸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아? 내가 저 지점에서 그 생각을 못했는데 혹은 못할 것 같은데라는 지점에다가는 자꾸 적는 거야. 나 그거 못했네 이거. 이걸 자꾸 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그걸 해야 복습을 하면서 아 맞다 이때 그거 하라 그랬었지 이게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 이 방학이 끝난 시점에 너희들은 무슨 상황이 될 거라고 얘들아. 이때 그렇게 읽으라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얘들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내가 내신 때 아예 다른 얘기해 아니면 이거 똑같이 이용해서 똑같이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내신을 통해서 반복도 된다고 얘들아. 내 말 이해되죠? 그죠? 괜찮지 그지? 그래야 2학년이 끝난 시점에 뭐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도? 글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져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매번 새로우면 안 된다고 얘들아. 매번 새로우면 안 돼. 뭔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저 새끼 저거.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이해되세요? 됐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 왔어.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뭐야? 언어는 계속 변화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내 말 맞나요? 괜찮지? 니들이 주장하는 그 공식 영어 그거 해봤자 언제야? 18세기야. 얼마 안 됐어. 라는 얘기로. 됐죠? 다음 문장 간다 얘들아. 언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랑 누가 이야기하는 언어랑 같지 않다? 세익스피어가 말하는 언어는 같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 변화해왔어. 됐니 얘들아? 엘빈 토플러가 추정하기에 세익스피어는 더 읽을래 말래? 세익스피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겠지. 맞아? 빠르게 마침표 찾아 넘어가세요. 마침표. 나왔어. 그지? 다음에 뭐 나왔어? In other words 나왔어. 같은 얘기 하겠대, 다른 얘기 하겠대. 같은 얘기 하겠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더 읽어봐라. 안 읽어도 돼. 머릿속에 키워드 뭐여야 돼?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 조금만 더 가볼까? 옛날 단어랑 지금 단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만 찾으면 될 것 같아. 됐니라? 간다. 오리지널 미닝. 더 읽어. 단어.
단어의 오리지널 미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한다고? 사라진다고. 이거 왜 틀렸어, 얘들아? 이해가 없는 말이죠. 내가 아까 무관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 했었어? 과잉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맞아? 뭐 한다 그랬지, 얘들아?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오리지널 단어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됐죠? 뭐 말인지 느낌 오죠,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사전. 잠깐만 더 읽을래 말래? 사전은 뭐였을 뿐인 거야? 하나의 예시였을 뿐인 거야.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옥스포드 사전 그거 등장했었던 건 예시였을 뿐이라고. 됐죠? 리터레이처 뭐야? 문학. 이거 왜 나온 건지 느낌 오나? 세익스피어 때문에 나온 거지. 이해되냐?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야. 내 말 맞아요? 더 안 읽는다고 얘들아. 나는 여기서 그냥 끝을 낸다고.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됐니 얘들아? 가볼게 얘들아. 어떻게 우리는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넓어지는 언어 갭을 이랬어. 나봐봐. 너희 이거 좀 적어놔 얘들아. 주제에서 질문이 주제로 나오잖아요. 질문이 주제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제인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답을 위 글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니? 하나만 더 가자 얘들아. how 보이네 얘들아? how는 무조건 방식, 방법이야.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잠깐만. 갭이 넓어지는 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등장했나? 를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언어 진화. 뭐라고 읽을래, 얘들아? 새로운 단어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게 세익스피어를 세마이 리터레이트로 바꿔줍니다. 리터레이트 무슨 뜻이야? 읽고 쓸 줄 아는 이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잘 못 알아듣게 돼요. 옛날 말하고 다릅니다. 라고 해서 정답 5번이겠다. 이렇게 되실 거죠. 괜찮나요? 이해됐어? 잘 되고 있나? 자꾸 해봐야 돼, 얘들아. 해봐야 돼. 빈칸 볼까요? 얘들아, 빈칸은 뭐부터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빈칸 정리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들 나세요? 빈칸 정리부터 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빈칸 정리할 때 무슨 관계로 파악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어? 인과관계, 역접대조 관계 아니면 A는 B다 정의하는 관계. 됐니, 얘들아?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리했어, 얘들아? 인과관계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 얘들아? 그가 발견한 게 더 엄격한 규제라는 게 프로모트한데, 프로모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촉진시키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럼 뭐 때문에? 더 엄격한 규칙 때문에 뭐 하게 될까를 찾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인과관계로 정리했었어야 됐어. 야, 그 다음에 비교 표현 나오면 뭐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비교 표현 나오면 대조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맞니, 얘들아? 그러면 더 약한 거랑 더 강한 거 비교했을 때 얘가 기준점이 될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럼 더 뾰로롱한 거를 찾을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얘들아? 나봐봐. 뭐가 나왔어요? 올소 나온 거 보이니, 얘들아? 올소는 무슨 신호니? 나열 신호인 거 맞아? 그럼 저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뭘 찾고, 일단 A1을 찾고, 대답을 해봐. A1을 찾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공통의 상위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때 이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읽어보자. 첫 번째 줄 간다, 얘들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바로 들어가지 마, 얘들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한 턴만 정리하고 가.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더 엄격한 규제 때문에 뭐가 올라갈까? 생각할 거야. 다시, 더 엄격한 규제 때문에 뭐가 올라갈까? 그거 찾을 거야. 괜찮나? 됐어? 지금부터 내가 읽을 건데, 내가 읽을 때 형광펜 쳤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대답해줘. 빈칸에서는 내가 정리한 것과 뭔가 연관성이 보입니다. 돼, 얘들아? 빈칸 문제에서 형광펜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들아?
내가 정리한 것과 뭔진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보입니다. 야. 답으로 들어야 돼, 답으로.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봐. 내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더 엄격한 규제 때문에 뭐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간다. 연구에서 마이클 포터가 알아차린 게 어떤 패턴을 알아차렸는데 어떤 패턴을 알아찼냐면 비즈니스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뭐로부터? 규제로부터. 나 봐봐. 무슨 생각할 거야? 규제로부터 이익을 얻어. 되니? 우리 지금 무슨 열이었어? 나열이었어. 그러면 얘는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좋은 거겠다. 왜? 이익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괜찮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프로핏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익이야? 금전적 이익이란다.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다시.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요 상황이어야 돼. 지금 우리 무슨 신호를 봤으니까요? 나열의 신호 봤니 얘들아? 맞아요 아니에요? 나열의 신호를 봤어. 맞니? 그러면 뭐 때문에? 규제로 인하여 일단 첫 번째로 뭘 얻고요? 돈을 얻고요. 됐나요? 두 번째로 뭘 얻는구나? 빈칸을 얻는구나. 요 상황이어야 해요. 이해되죠? 얘들아, 나 지금 여기에다가 왜 형광펜 쳤는지는 납득되니, 얘들아? 왜 형광펜 쳤는지 납득되세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였으니까?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뭐가 올라가지 였잖아요.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인과관계 보이니, 지금? 규제 때문에 돈 번다가 나왔으니까, 아, 얘랑 지금 나열됐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밑줄 친 거야. 내 말 동의할 수 있죠, 그죠? 좋아요. 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얘들아? 네덜란드의 꽃 산업이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 무슨 생각 들어? 대답해줘야 돼. 입을 열어야 돼. 지금부터 뭐구나? 예시구나. 예시구나 하고 끝내면 안 돼. 그래서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예시인데 뭐 어쩌라고? 나 지금부터 뭐 찾을 거야? 두 가지 찾을 거야. 뭐? 첫 번째, 규제. 나 이제부터 규제 찾을 거야. 맞아? 강력한 규제 찾을 거야. 두 번째 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지? 됐니 얘들아?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뭐? 돈이 생길 거야. 됐니 얘들아? 두 번째가 빈칸이야. 나 지금부터 그거 찾아야지. 생각해. 이때 그 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해됐어? 이때 그 생각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 얘들아. 알겠어? 이때 무슨 생각? 나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 뭐? 규제. 하나 더. 이익. 됐니 얘들아? 이익에는 두 가지 뭐? 돈. 하나 더. 빈칸. 됐어? 그 생각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 보자 얘들아. 네덜란드의 꽃 산업은 예시를 보여주는데 여러 해 동안에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 네덜란드의 튤립 회사들이 이랬어. 나 봐봐. 너희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 예컨대 나 봐봐. 컷 플라워 뭔지 알아 몰라? 너희들 여기서 애초에 멈칫조차 하면 안 돼. 왜?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니까? 규제. 하나 더. 이익이니까. 됐냐? 그럼 이 단어가 뭔지 알고 모르고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여기서 멈칫조차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칫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예시를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내 말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네들은 또한 오염시키고 있대. 뭘? 국가의 물을 오염시키고 있대. 무슨 생각 들어? 나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대답해줘. 규제, 이익. 맞아 얘들아? 잠깐만.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럼 이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것 때문에 규제 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맞아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예시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있어야 그 생각이 든다니까 얘들아. 내 말 맞지 그지? 맞아?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대. 무슨 생각이 든다고 계속? 아, 규제 들어오겠네. 네덜란드 정부는 오케이 땡큐 정부 나왔어. 이제 뭐 나오겠다? 규제 나오겠다. 그럼 규제 찾았으니까 이제 뭐 찾아야겠다? 그래서 무슨 이익이 들어오지? 얘네들 어떤 정책인데 그 정책이 뭐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얘들아. 여기서 멈칫조차 하면 안 된다고.
맞잖아요. 너희들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폴리시가 무슨 폴리시인가 보네. 규제하는 건가 보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맞아? 그 다음 문장 봐, 얘들아. 마주해서, 더 엄격한 규제에 마주해서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눈이 번쩍 띄어야지. 맞아? 더 엄격한 규제에 마주해서 그린하우스 그로워들은 알아차렸답니다. 그들이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수단을 발전시켜야 돼. 만약에 뭐 하고자 한다면? 생산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뭐 해서 뭐 하겠다? 대답해줘.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 퀄리티를 유지하겠다. 바꿔서 읽어봐. 퀄리티 유지 뭐라고 읽을래, 얘들아? 퀄리티 유지하면 돈을 잘 벌겠지. 됐네, 얘들아? 그러면 새로운 하나가 뭐야? 새로운 개발. 수단 만드는 거겠네. 괜찮나요? 맞아요? 반응으로. 뭐에 대한 반응으로? 붙여서 읽어. 반응으로 뭐에 대한 반응으로? 더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응으로. 됐네, 얘들아? 그럼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 되겠네. 그럼 이 뒷문장이 뭐와 연관되겠다? 빈칸과 연관되겠다. 됐니, 얘들아? 그들은 뭐 했다? 바꿨다. 뭘로? 나 봐봐. 경작 수단으로 바꿨습니다가 눈에 들어와야 되지. 이 뒤에 있는 애가 무슨 말인지 눈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너희들 지금 여기서 멈칫했잖아. 이게 뭐지? 하고 있었잖아. 이거는 그냥 뭐일 뿐인 거야? 새로운 수단일 뿐인 거야. 맞잖아요. 그 새로운 시스템은 나왔잖아요.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오염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뭘 증가시켰어? 수익을 증가시켰어 이랬어. 만약에 너희들 이거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3번쯤에 수익 들어가 있었으면 니네 그거 안 선택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걸? 최근 보기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데에다가 금전적 수익 이런 거 집어넣는다고요.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얘 왜 들어간 거야? 대답해줘. 새로운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해서 정답 1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때,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하니? 아닌 거 맞죠, 그죠? 그대로 요대로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읽으셔야 해요. 버릇이 되셔야 된다고. 됐지? 너무 느린데요, 선생님. 느린 게 당연하지.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괜찮나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럼 속도를 늘리려면 뭐 해야 돼? 반복해야 되죠. 됐죠? 얘 어떻게 정리할래, 얘들아? 몇몇 사람들은 옹호한답니다. 그죠? 그들이 우리가 점점 뭐가 되고 있어? 회의적이 되고 있어. 어디에? 현대 삶에. 하지만 실제로 더 커다란 위험은 이랬어. 잠깐만. 더 커다란 위험은 뭐뭐에서부터 옵니다 이랬는데 더 커다란 위험이라는 얘기는 앞에 게 뭐라는 얘기야? 위험이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위험한 거야? 우리가 현대사회에 회의적이 되는 게 위험한 건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최소한 고민은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지점 아닐까라는 거야. 됐네, 얘들아? 다음. 더 커다란 위험이 여기에서부터 온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짐을 지운대. 부담을 준대. 뭐함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을 준대. 뭐함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엔드 나왔다. 뭐 하자? 뒤보고 앞 찾아. 누구랑 누구야? 개 타면 안 된다. 수일치 봐. 벌진스야. 됐니, 얘들아?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요. 또 뭘 주는 것 같아? 문화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 됐니? 해서 나는 정리를 이렇게 했어. 봐봐. 빈칸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해? 우리 문화에 부담을 줘. 그래서 뭐가 생겨? 위험이 생겨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어. 괜찮니, 얘들아? 나 봐봐. 우리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뭐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험해지지? 그걸 찾을 거야. 되니? 뭐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험해질까를 찾을 거야. 괜찮지?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봐봐, 얘들아. 청소년기에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뭐? 훌륭한 책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너희들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뭐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해질까야. 됐니, 얘들아? 그럼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청소년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 맞나, 얘들아? 이거는 어떤 시기네? 어린 시기네. 어린 시기에는 뭐 하나 보네, 얘들아? 훌륭한 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됐니, 얘들아? 너희들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못해도 괜찮아. 근데 잠깐만, 좋은 책의 영향을 받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잠깐만, 이게 뭔가 안 좋아지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가 되는 얘들아, 못해도 괜찮아. 다만 이 생각은 해. 청소년기잖아. 잠깐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온 거잖아. 그럼 나이 든 거는 어디 나올까? 라고 생각은 해야 돼. 동의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문장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나서 요거 정리해봐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네, 얘들아? 니네 이거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으면 참 좋은데 문장의 길이가 어때, 얘들아? 길어. 누군가한테는 이게 벅차. 내 말 맞아요? 맞죠?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었으면? 어른 어딨지? 나이 든 거 어딨지? 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여기를 벅벅거린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었어?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내 말 맞니? 왜?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없으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 나이 들면 어떤 위험이 올까에 대해서 찾고 싶으니까. 괜찮나요? 됐죠? 충분한 그러한 영향이 우리의 멘탈 풍경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실제로 우리의 지능은 뭐에 달려 있어요, 얘들아? 레슨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 이랬어. 됐나요? 다음 봐. 이 문장은 너희들이 무조건 반응돼야 되죠. 뭐처럼?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뭐와 함께? 나이와 함께.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맞네, 얘들아? 우리의 뭐도? 마음 하지 마. 우리의 생각도 뭐하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어떻게 읽자 그랬어? 밝혀서 읽으라고. 뭐해진다? 뻣뻣해진다. 됐니? 위에 거와 대조 일어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however야. 맞지? 위에서는 뭐 했었어? 뻣뻣하다 반대말 뭐 했어? 새로운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됐니, 얘들아? 그럼 뭐 하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네. 생각을 닫아요. 3번. 괜찮나요? 자꾸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돼.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됐어, 얘들아? 맞췄는데요, 틀렸는데요는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문제가 쉬우니까 잘 맞췄겠지, 뭐. 됐니? 근데 이러한 꼴로 전개되는 글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러한 꼴로 전개되는 글이 나왔을 때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거 하려면 너희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 글에 집중해야 돼.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조금 힘드나? 구정 때 어디 가는 사람? 구정이 뭔지 알아? 구정이 뭐예요? 아이고, 구정이 뭐예요? 설날. 설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신정 1월 1일, 구정이 음력설. 그럴 수 있지. 구정 때 어디 가는 사람? 다 잘 몰라? 어디가? 넌 안 돼. 뭐라고? 안 돼, 안 돼. 할머니는 네가 공부하기를 원하셔. 공부해, 알았지? 나는 싱가포르 갈 테니까. 나 싱가포르 갔다 올게. 나 싱가포르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구정 있는 주는 휴강입니다. 구정 있는 주 전체가 휴강이에요. 아시겠죠? 2월달이에요. 2월달.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쉬다 올 테니까 제가 쉬는 동안 여러분들이 쉬면 안 되니까 제가 숙제는 이만큼 드리고 갈게요. 아시겠죠? 이거는 어때? 괜찮아? 좋아? 그래? 안 줄라 그랬는데 예건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봅시다.
야, 그 싱가포르에 유명한 게 뭐야? 싱가포르 가본 사람 있어? 싱가포르 가봤어? 싱가포르에 유명한 게 뭐야? 사자 이거요. 맞나? 무슨 분수. 그 있어. 밑에는 인어인데 위에는 사자야. 그래서 얘가 막 물에 이렇게 하고 있어. 흉측하지. 아무튼 간에 그거 말고 먹을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이 나라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알아? 토스트. 토스트가 유명해. 근데 카야잼 알아? 카야잼? 응? 카야잼이 있는데 카야잼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이 나라가 토스트를 진짜 개 바삭하게 잘 구워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에다가 찍어 먹는지 알아? 너 어떻게 알아? 그래? 부자네? 부잣집 아들이네? 수란 알아? 수란? 수란이 뭐야? 물에다가 이렇게 끓인 계란인데 이게 노른자가 거의 안 익게 이렇게 거기다가 뭘 부어 먹어? 간장. 계란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푹 찍어서 먹어. 야, 먹어보니까 어땠어? 저요? 어. 저 계란에 비린 맛이 날 때나 싫어해서 좀 토스트 찍어 먹어요. 너 그거 게 먹으러 간 적이 있어 없어? 게. 칠리 크랩인가? 뭐 해가지고. 제가 해산물을 싫어해서. 가지가지하네. 뭐 먹었어 거기서? 새우. 해산물 싫어한다고? 새우도 안 좋아하겠네 그럼. 토스트 먹고 오렌지 주스 마신 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언제 갔어? 작년. 그래? 쉽지 않네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 저 이제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니네 그거 알아? 싱가포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인도네시아거든요. 내가 얘기했나? 인도네시아거든요.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잖아요. 인도 지금 몇 시인지 알아? 3시 4시야. 비슷했는데. 인도네시아. 나 봐봐.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인도 지금 4시야? 나 여기가 싱가포르거든. 여기가 싱가포르거든, 얘들아. 인도네시아는 섬이 엄청 많아. 여기 섬이 하나가 있어. 와, 이거 빨개. 그래서 배 타고 1시간이면 여기 가거든요. 근데 1시간 거리인데 물가가 어떻다? 차이가 겁나 크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후줄근한 호텔 1박 하는데 얼마? 싱가포르는? 진짜 겁나 후줄근한데 1박 하는데 2-30만 원. 여기는 개 좋은 리조트 막 수영장 막 이렇게 있고 워터파크 비스무리한 거 있는데 거기 얼마? 1박에? 2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살짝 휴양하고 한번 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되고 있다. 자랑한 거예요. 네, 좋죠? 나와봐 얘들아. 6번 봐봐. 6번. 무슨 문제야? 순서 문제야. 나봐봐. 순서 문제야. 순서 문제. 순서 문제의 대전제가 뭐야 얘들아? 순서 문제를 풀 거야. 순서 문제의 대전제가 뭐야? 같은 말끼리 연결하겠다야. 뭐라고? 같은 말끼리 연결하겠다. 우리는 뭘 활용할 건데?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내용을 활용할 건데 얘네들의 적합성 판단은 뭐부터 하시고 내용 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적합한지를 따로 따져보자. 예를 들어 보여 얘들아? 쓸래 말래? 쓸래 말래? 쓸 건데 뭐부터 하고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적합한지 따지자. 됐니? For instance, 쓸래 말래? 근데 뭐부터 하고?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지 따지자. 알겠니 얘들아? 주어진 문장 봐.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고 그 정책이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는 집중하지만 뭐는 얘들아? 그것이 미치는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했던 얘기야? 됐니 얘들아?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unintended consequence의 법칙이라고 한다. 나 봐봐. 용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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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무슨 명이야? 설명 맞아?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이 중요하다 그랬어. 됐니 얘들아? 너희들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상태여야 돼?
설명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뭐여야 돼, 얘들아? 뭘 통해서 정책 판단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정책 판단을 하지,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주어진 문장 정리 한번 해보자. 의도치 않은 결과는, 얘들아, 참고로 여기 있는 on 보이니, 얘들아? 우리 더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써도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on 정도는 좀 신경을 써줍시다. on은 주로 언제 나와요?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았을 때, 주로 맨날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처음 등장했을 때. 혹은 얘가 무슨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냐면 예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랬어.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랬어. 됐죠? 뭐의 시작점처럼 느껴지세요? 예시의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한 의도치 않은 결과는 뾰로롱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됐니, 얘들아? 한 의도치 않은 결과는 뭐래, 얘들아? 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 경쟁자들에게 빼앗기는 거래. 얘가 돼, 얘들아? 얘가 틀린 이유가 뭐야? 먹어도 돼, 괜찮아. 얘가 틀린 이유가 뭐야? 오히려 천천히 먹으니까 더 신경 쓰이잖아. 나봐봐, 얘들아. 얘가 틀린 이유가 뭐야? 얘 다음에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치유나 먼 거 같아. 더자 없어요. 나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위 개념 같아, 하위 개념 같아? 생각해봐. 이게 오토 워커가 나왔고 외국 경쟁 기업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이거 하위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맞아요? 이건 동의할 수 있잖아요. 괜찮네, 얘들아? 벗은 언제 연결돼요, 여러분들? 같은 위계일 때 연결입니다. 괜찮아요? 같은 위계라는 말은 납득되세요? 위계가 뭐야, 얘들아?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얘기할 때. 이해되니, 얘들아? 얘는 무슨 개념이야? 하위 개념이야. 되니? 얘는 무슨 개념이었어? 상위 개념이야. 같은 위계가 아니야. 그래서 안 돼. 돼? 탈락. 동의 가능? 가능. 예를 들어서 나왔어. 됐죠? 쓸 건데 일단 뭐부터 하고? 내용 정리부터 하고. 가보자, 얘들아. 가정 한번 해보자. 네가 뭐 했다고, 얘들아? 관세를 부과했어. 어디에다가? 수입된 철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도메스틱 스틸 워커들의 잡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읽고 있을래? 우리 지금 뭐 읽고 있어? 무슨 생각? 일반 진술이 떠올라야 돼. 네. 돼, 얘들아? 일반 진술이 떠올라야 돼. 일반 진술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얘들아? 정책. 하나 더. 그것이 해결한 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다른 효과는 무시함. 떠올라야 돼. 맞아, 아니야? 안 떠올랐으면 뭐라고? 다시 올라가라고. 됐니? 관세부가 뭐라고 읽을 거야? 정책. 정책. 됐니, 얘들아? 국내의 스틸 워커들의 잡보 뭐라고 읽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됐니, 얘들아?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 세모 치고 넘어가. 동의할 수 있죠? 됐나요? 다음 간다, 얘들아. 그 결과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자들, 잠깐만, 자동차 제조업자들 이거 뭐야? 어디서 봤는데? A에서 봤던 것 같은데? 가볼게, 얘들아. 국내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자동차의 가격을 올려야 된대. 그래서 그들을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만든대. 뭐보다? 외국 차들보다. 이거 어디서 봤어? 외국 경쟁자들에게 일자리를 잃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이고? B부터 시작이고 뿅뿅 떨어지면 충분히 납득되실 것 같아.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좋습니다. 하나만 딱 더 하고 빨리 끝내줄게. 빨리. 8번, 7번. 본문부터 읽자 그랬어? 아니면은 주어진 문장부터 읽자 그랬어? 본문부터 읽자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본문 읽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핵심이 뭐다, 얘들아? 내용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궁극적으로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잘 봐봐. 얘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해석이 안 된다가 아니야, 얘들아.
문맥상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봐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됐어? 그러면 얘는 같은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봐. 이게 이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할게. 문맥상 얘가 무슨 말인지 읽고 판단해봐. 네?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어디 있었어?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이거야. 내 말 이해돼? 괜찮지 그지?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야.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뭐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뭔가 단절됐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단절된 이유가 뭐 때문일 거야? 얘가 빠져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얘랑 같은 말은 그 지점에 있을 거야.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게 일단 큰 흐름이야.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이야기 얘들아? 실험 수단에 대한 얘기야. 실험 수단의 본질적인 거는 두 가지다. 뭐랑 뭐? 조작과 안 읽어봤네? 조작과 통제다 라는 얘기했어. 됐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확인하고 싶은 요소들은 뭐 하시고? 조작, 통제? 조작하시고. 됐니 얘들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해서 읽어나가다가 우리는 단절 찾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할 만한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바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레더 보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뭐야? 레더는 어떤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사용하는 연결사가 뭐가 있다 얘들아? whether 하나 더 instead 하나 더 역접의 연결사 하나 더 심지어 마침표만 찍기도 합니다. 되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사이에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여기 있는 요 B와 여기 있는 요 C 사이에서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서로 반대되는 관계여야 돼. 그리고 이 문장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돼? 같은 말이어야 돼. 남종류는 여자가 아닙니다. 는 뭐랑 같은 말이야? 남종류는 남자입니다랑 같은 말이죠. 여자, 남자.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봐야 되나? 얘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럼 잘 봐봐야 되나? rather나 instead 앞에는 긍정문 나올까 부정문 나올까 주로? 부정문 나오겠죠? 근데 꼭 not이 있어야지만 부정문은 아니야. 예를 들어 뾰로롱 하면 실패한다 그랬어. 됐니? 그럼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처럼 보이지만 왜? not이 없으니까 긍정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의미적으로 따지면 뭐야? 부정문이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다시 봐 얘들아. 여기 보면 여기는 not을 썼어요 당연히.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리얼 월드를 관찰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다시. 만약에 우리가 뭐 하고 싶으면 헬스 이펙트를 관찰하고 싶으면 이펙트 다음에 오브 나오면 주어 나온다 목적어 나온다? 주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비타민이 끼치는 건강적 영향이야. 이해됐니 얘들아? 비타민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비타민 E 끼치는 영향이야. 됐죠? 그러면 비타민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친구야. 됐니 얘들아? 그럼 얘를 조작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야. 됐니?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리얼 월드만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 됐니?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리얼 월드 반대말 뭐? 통제된 세상이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리얼 월드만을 관측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 됐니? 레더 볼까?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 바꿔서 말해봐. 무슨 상황?
통제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해서 정답 몇 번 되신다? 4번 되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얘들아? 우리 오늘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아. 그지? 궁극적으로 얘네 써서 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너희들도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해봐. 알겠지? 숙제 뭐니 얘들아? 안녕. 숙제 뭐야? 단어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오늘 배운 거 복습. 되니? 그 다음에 데이 1 주간식 다 채우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데이 2 객관식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뭐 해야 돼? 요것들처럼 주간식 채우는 것처럼 분석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해되니? 됐어. 그 다음에 단어. 우리 끝까지 다 돌렸죠, 그죠? 1부터 10까지. 이해되셨어요? 1부터 10까지. 괜찮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